대한 안전, 학교의 어떤 음료수에 관한 안전, 몰카를 포함한 학교 화장실 등등에 대한 또한 안전, 야간 학습에 대한 외부인 어떤 그 들어오는 침해에 의한 어떤 이런 안전, 그런가 하면 어떤 천재지변에 의한 안전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안전 분야는 아무리 과해도 과함이 없을 정도로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쪽에 더더욱 금년엔 한 번 더 살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우리 교육청 간부들, 저를 포함한 부감님 국실장 해가지고 소방청 안전체험관 1시간 처음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내일 모레 그래서 좀 더 안전에 대한 관심을 좀 갖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서 관심을 좀 갖도록. 안전이 관심이거든요. 사고가 난 후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안전은 철저한 예방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예방이 중요한가 그걸 느꼈습니까? 저는 원래 또 어린 때 이 군생활 할 때부터 또 뭐라 그럽니까? 안전에 관해서는 좀 우리 와이프가 날더러 그래요. 완벽주의자라고. 아침에 출근할 때 가스불 확인하고 출근하는 남자입니다. 집에서. 그렇게 질문들 하십시오. 궁금한 게 참 많을 겁니다. 이제 크게 말씀드리면 좀 뭐 중앙정부가 좀 그렇습니다만 제주 교육은 크게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그 대표적인 게 AIDT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뭐 몇 달 작년 말부터 정부에서 한 발짝 교육부에서 물었을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교과서가 되든 참고서가 되든 교과서 대금은 우리 교육청이 책임을 진다. 이거죠. 그다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걸 사용 못하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연수가 필요한 부분이 돼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번 봤더니 선생님 영향이 상당히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수업의 질을 뭐 종이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부분은 이 디지털 AIDT는 더 그렇습니다. 이거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자기 수업과 연결시켜서 활용을 했을 경우는 정말 아주 그럴싸하게 이제 그 모양새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버벅된다는 말은 이제 덜 숙지가 되거나 또 그 나무라지 않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옛날 보면 뭐 그 뭐라 그럽니까? 뭐 컴퓨터 뭐 우리 마누라처럼 아직도 독수리타법으로 일하는 사람은 그거 뭐라 부르죠? 이게 컴맹? 예, 이렇게 되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렇게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얼마만큼 숙제하느냐에 따라서 수업의 질이 달라지겠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좀 더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 잘 하시는 선생님들은 3월부터 해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4월, 5월 또는 한 6개월 이렇게 여유를 두고 그래서 교과서가 되겠든 참고서가 됐든 학교에서 선택을 하든 선택을 하지 않든 금년 1년은 시범기한으로 해서 1년 써보고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년 써보고 금년 말에 가서 학생, 선생님, 학부모 그리고 우리 이제 교육청 평가를 보고 어떻게 할지를 이제 결정을 하겠다 하는 게 저의 이제 입장이라는 거 이거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은 뭐 3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종이교과서하고 같이 가니까 그 선생님들이 뭐 그걸 한번 해봤다가 종이교과서 가르쳤다 이래도 관계 없습니다. 내용이 똑같으니까 구성이. 그리고 모든 교과 아니고 영어 수학 아니겠습니까? 정보는 뭐 어차피 그건 뭐 그렇게 갈 테고요. 정보는 한데 영어 수학이니까 초등학교는 태블릿 PC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학생 1학년 학생들은 이제 노트북으로 접근을 하겠죠. 그래서 혹여나 잘못될까 봐서 저희들이 그 네트워크는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아직 완료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대규모 학교들의 어떤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에 대한 속도 이런 부분을 이제 의식해서 10기가로 용량 확대를 해서 걱정되는 학교 그러니까 대규모 학교들이 는 대부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된 학교들은 소규모 학교. 그럼 소규모 학교들은 지금 1기가 있으니까 1기가도 괜찮습니다. 이게 소규모 학교는 큰 문제가 없어서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은 3월쯤 되면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는 학교 가서 이걸 구경하는 중에 우리 교육감들이 수업 참관하는데 아이 노트북이 다운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그 선생님 오죽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한테 그런 얘기 이렇게 버벅댑니다 하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도 내곡중학교입니다. 강남에. 근데 내곡중학교인데 꽤 이제 소문난 학교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느 게 정답인지 아무튼 그런 일은 난 없지 않을까 네트워크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무튼 가봐야 알겠습니다. IITT에 대한 제 입장은 이제 그렇습니다. 또 이제 궁금하실 게 아마 유보통합 문제일 겁니다. 틀림없이. 유보통합 문제는 아시겠지만 확실히 달라진 것은 복지부의 내용이 교육부로 넘어갔다는 것, 시스템이. 이건 확실히 달라진 부분입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유보통합에 대한 준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TF팀이 구성되어 있고, 협의체가 구성된 추진단, 뭐라 그럽니까? 추진단 좋습니다. 추진단이 준비됐다는 말씀되고, 지사님하고 5대5였죠. 그 어린이집 급식비 무상. 그거 이제 이미 작년부터 돼 있었고, 지금 영유아 학교입니까? 유치원 셋, 어린이집 셋.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딱 멈춰져 있습니다. 뭐가 멈춰져 있느냐? 제가 지난번에 한 11개 이상의 법이 통과되어야 85% 정도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하는 기자회견 얘기를 잠깐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11개 법 중에서 핵심되는 3개 법이 위반이 돼서 대기 중입니다. 아직 통과가 안 돼 있어서 스톱되어 있는 거죠. 이러면 대충 짐작들 하실 거 아닙니까? 뭐가 스톱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교육부에서 그 선생님들 시스템을 어떻게 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예를 들면 유치원 원장은 어떻게 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어떻게 하고 어린이집 선생님은 자격을 어떻게 되고 유치원 선생님은 이 자격을 연수 시간으로 해서 쭉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하려다가 아시고 계시죠? 저지당해서 못했습니다. 그 설명회를 교육부에서. 저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아직 지시받은 게 공문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스톱돼 있어서 제가 판단할 때 조금 속도를 늦춰야 될 거 아닌가. 그리고 계속해서 이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인가요? 여하튼 오래전부터 항상 공약으로 나왔었는데 쭉쭉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또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그렇게 돼서 공약으로 들어왔는데 아무튼 지금 거의 제자리 걸음 아니겠습니까? 해서 이 역시 대통령 선거를 새로 언제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헌 다음에 그때 아마 틀림없이 또 이것도 공약으로 다시 또 나올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 혼자 생각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이루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가 우선 재정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게 이제 유보통합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속도가 늦춰질 게 아닌가 결론적으로. 또 뭐 궁금한 게 있습니까? 당장 두 학급으로 늘려야 되는데 학생이 8명인 거예요. 초등학교에 학급당 6명이 정원인데 8명이다. 2명 넘어 지나갔잖아요. 근데 교실은 하나예요. 교실 하나 해가지고 4명, 4명에서 두 반으로 확대를 해야 돼요, 이걸. 근데 교실 놓을 방법이 없어요. 뭐 공간도 없고 새로 지을 방법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이라도 한 분 더 보내서 그 8명을 둘로 나눠서 넷 해가지고 한 교실에 두 선생님이 들어가서라도 좀 뽀겨보자.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 그런 데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 이게 제가 할 말이 있지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런 식으로라도 접근을 해서 특수교육의 과밀 학급을 좀 해소하려고. 이건 해소라고 표현해야 될지 하여튼 임시방편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교육 그렇고요. 그다음 우리 고교 체제 개편 지금 순조롭게 가고 있고 서부중학교 아라영평 가칭 오등봉초 가칭 그다음 동부지역 특수학교 특수교육원 가칭 제대로 되고 있고요. 단 하나 어려운 부분은 예산이 어려워져서 교장 선생님들이 원하는 예산을 다 못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기본 경비는 제가 마이너스 시킨 게 없습니다. 학교 기본 경비는. 근데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페인트를 새로 칠하는데 한 5억이 필요합니다 하는 경우에는 예스된 데도 있고 노된 데도 있습니다. 모자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좀 지난해 금년 예산 세우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제도 얘기했습니다. 어제도 교육청도 도민들을 위해서 예산 조기 집행을 추진하라고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그랬습니다. 또 말씀하세요. 터미널 옆에 병원형 위센터, 이게 왜 생각을 했냐면 제주대학의 마음 아픈 학생들 입원 병상이 몇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못 들어가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접근하게 됐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아무튼 이것도 병원형이니까 이거라도 해서 좀 이 마음 건강을 위한 어떤 우리 학생들의 편의를 좀 봐야 될 거 아니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력 통과되면 당연히 이제 구성을 해야 되겠죠.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의사가 있는 센터가 되는 겁니다. 의사가 관리하는.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상당한 보수를 드리겠다고 의사 선생님을 모시려고 했더니 못 모셨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한 서너 번 이상 공모를 해도 못 모셔서. 그래서 방법을 달리해가지고 소아정신과 의사들 개원하신 분들을 촉탁위로 이제 임명을 해서 필요한 학교에 필요한 시간을 보내드리는 거죠. 시간당 얼마 이렇게 드려서. 그런 시스템으로 접근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고 병원형 의센터는 아무튼 지금 잘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가 뭐였죠? 폐교 관련. 네, 폐교 관련. 명월분교 보니까 참 그게 제가 취임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감사 시작하더니만 이제야 그게 참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괘씸한 일이 일어난 거지요. 그래서 지금 계약 해지됐죠? 네. 해지됐습니다. 해지돼서 이제 명월 거기는 이미 계약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우리 교육교원님은 거기다가 서부 유아교육센터를 좀 어떻게 해보자 하는 얘기도 있고 다 누떡 들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재정이 풀려야 될 얘기입니다. 투자가 필요해서. 그래서 이제 교육 인프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이게 마을에다가 했더니만 자꾸 이게 2차 이런 문제가 생겨서 자꾸 수익만 접근해서 우리 교육 용지 가지고 수익사 본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전 그거는 일단 노라고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공공교육 인프라로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가령 뭐 환경학교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필요하면 지사님이 제안했습니다. 그 무슨 나 이 용어를 잘 모릅니다. 공공주택 네, 그런 걸 이제 폐교 자리에 해서 지역 주민들을 이제 그 지역에 외부인들이 좀 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어떻습니까? 그래 훌륭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뭐 저는 노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폐교 활용 방법이 하나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기들은 많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접근되고 있는 상황은 지금 드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쪽 신산중 같은 데는 우리가 그 뭡니까 우리 식품 영양거니까 예 영양교육 체험센터 이런 거 이제 생각하고 있고 해양훈련원 같은 것도 어디다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의원실에서 의원 교육연독 쪽에서 얘기 나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 그 뭡니까 환경학교 얘기도 있었죠. 뭐 이제 그 연예인께서가 제주도 와서 교육 기부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예스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서 어쩌면 금년에 접근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이제 예, 제가 저도 경고 먹었지 않습니까? 저 그 병월 때문에 그러니까 또 경고 먹으면 저도 혼납니다. 해서 조심해서 이게 그 이권에 좀 개입이 안 되도록 하게끔 아주 이권을 거기서 이익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접근을 못하게 할 겁니다. 아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봐서 생각하고 있는데 이 학급수는 학생 수용과 이제 이렇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신제주 지역에 여학생 일반고가 필요했었는데 이게 아마 해소가 될 겁니다. 이제 그 새로 생기는 제주고의 일반 학급에 남녀 비율을 좀 차등을 둔다든지 하면 해소가 될 것이라는 게 저의 기대고요. 제주고 여상에 있는 지금 아이들이 그래도 좀 가고 싶어 하는 특성화 학과를 모아서 새로운 특성화고를 짓겠다 하는 것도 지금 순조롭게 계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특성화학과 선생님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옮겨서 활용하는 선생님도 계실 거고 부전공을 활용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것도 다 싫다 했을 때 어떨 거냐 해서 제가 계속 뭐 설득을 하고 정 안 되면 뭐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진로 체험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장학사 연구사로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예, 우리가 이게 의무적이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만 하는 거예요. 안 원하는 학교도 있어요. 이게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이 학생들의 어떤 안정감을 찾는 데는 제복경찰관도 필요하겠죠.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 디지털 교육 그러니까 이 몰래카메라가 그렇게 나쁘다는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지나침이 없습니다. 얼마냐면 중간에 우리가 딥페이크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참 우리가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직 딥페이크에 대한 어떤 제주도 피해 보고는 저는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거는 보고받은 적은 없지만 저는 없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것도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 약물, 마약까지 이것까지 포함해서 다 이제 포함된 맥락인데 그거에 대한 우리 어떤 교육청의 준비라든지 대책이 아마 해당 과에서 이미 작년에 확보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도 되고 있고. 그런데 예,
그것이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드러내놓고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학교의 그 1기가를 디지털 인터넷 용량을 10기가로 확대하면서 예를 하나 든 게 있습니다. 로봇이 화장실을 지키는, 학교 화장실을 지키는. 그래서 그 로봇이 모르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학교 화장실은. 그런 시대가 올 것 같다는. 이해가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개인적인 의견 올 것 같다는 말씀. 예. 그런 거죠. AI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애들이 좀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교육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이거는 교육밖에. 이게 나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대화를 해보면 많은 아이들이 뭐 12살이면 뭐 우리는 어디도 안 가. 아무래도 돼. 이런 생각, 이게 참 큰 문제였다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물론 지난번 한림고 문제는 이런 경우하고는 좀 달라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워낙 다른 경우입니다. 저 경우는. 내용 잘 아시죠? 그게. 예. 그래서 지금도 최근에 확정됐죠, 형이. 예, 확정된 걸 아는데 그 형이 재미있죠. 나중에 감은 게 아니라 증됐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그 경우는. 슬픈 일이죠. 뭐. 예, 절대 공부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공부해야 될 거를 학생들이 직접 거리로 나가야 되는 이 안타까움. 안타깝다는 얘기밖에 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한 2번쯤은 시청 앞에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저희들 학생 때도 그런 경험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한참 지나서 지금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시대가 달라져서 남들은 흔히 이제 쉽게 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그건 너무 틀에 박힌 얘기예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일입니다. 이거는. 뭐라고도 아이들한테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겠어요. 어른들이 뭐 보여줄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야말로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 이런 대화 주차전 하기 싫습니다. 이 교육의 분야가 아니에요. 이게 안타까워요. 또 너무 솔직한 겁니다. 저는 제가 사인했거든요. 2년 전에 만들려고. 교육부에 교과서 만들면 쓰겠다고. 그래서 저는 울며 겨자 먹으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좀 후퇴해가지고 시범으로 가는 겁니다만. 근데 어떤 분들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안 쓰겠다. 그럼 만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물론 우리가 책임질 건 아니지만 그동안 투자한 거는요. 그래서 물론 뭐 AITT를만을 위해서 그 우리 IT 인프라를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건 어차피 가야 될 길은 맞는데 그렇게 보면 뭐 걱정 없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지금 그 AIDT에 관한 IT에 관한 이 교육 인프라에는 이번에 교육부에서 만든 이 AIDT만 참고서가 아니라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는 참고서가 참 많습니다. 책이 아닙니다. 그냥 앱. 예. 따라서 이거를 사서 학교가 필요하면 학교에 제공해서 아이들에게 수업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서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이제 제가 지난번에 봤던 거지요. 그런데 그중 하나가 AIDT죠. 그래서 그걸 이제 국가 교과서로 가겠다는 게 이제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가가 주도하고 있다는 게 달라진 겁니다. 국가가 주도한다는 게 세계 최초라는 거지요. 이게 소위 말하는 K-에듀에 포함된 거죠. 그분들의 주장은. 전 뭐 솔직히 동의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반대하고 싶지도 않고 뭐 그런가 하고 넘어갑니다만은 왜냐하면 이렇게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보니까 많은 앱들이 등장해서 많은 앱들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중 하나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상당히 늦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교과서가 되든 참고서가 되든 저는 뭐 크게 그 달라지는 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선생님들이 안 쓰면 못 쓰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선생님들이 쓰려면 많은 연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해드릴 기사를 올리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것만 꼭 하고 싶어요. 원래 글쎄요. 이미 제가 하고 싶은 새로운 일들은 대부분 했습니다. 사실은. 또 다른 새로운 일이 있다면 성산수구에 좀 관심을 갖고 싶어요. 구체적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성산수구가 성산수구 아닙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성산고등학교가 특성화고로 이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엄청난 고민이 있습니다. 어제도 그 얘기했고 오늘도 계속 그 얘기하다 왔습니다만은 학과를 결정했을 때 과연 중학교 아이들이 갈까? 아이들이 안 가면 무슨 별 학과를 만들어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가는 학교를 성산고등학교 만들까?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금년에 역시 제가 아까도 안시와의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왔습니다만 역시 제가 강조했던 인성교육, 인성교육 그야말로 좀 더 깊숙이 살펴보고 더 강조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취임해서 지금까지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인성교육입니다. 그리고 미래로 갈수록 인성교육은 더 필요하겠다. 인성은 더 중요시 된다. 더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더 한다는 거지요. 이게 디지털 시대에 오히려 아날로그 시대보다 더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걸 저는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대한민국 갑진년 마지막 12월 달에 일어났던 그 두 가지 사건이 하나는 물론 안전사고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건은 대한민국 교육에 인성교육의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어느 외국 학자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다시 말하면 대화를 안 가르쳐서 그렇다. 토론을 안 가르쳐서 그렇다. 협의를 안 가르쳐서 그렇다. 나가 살지 않으면 죽기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중 어떤 그 두 가지 해법만 가지고는 대화가 안 되잖아요. 나와 너 그리고 제3자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지요. 그건 인성교육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보면. 국어, 영어, 수학 문제 푸는 교육 가지고는 그건 절대로 못해요. 국어, 영어, 수학 문제 푸는 교육이 바로 우리나라